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아이들을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아이들이 웬만큼 큰 정도로 이제 키워 놓으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아픈 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크느라고 아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아픈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아프면서 이제 또 면역력도 이렇게 강화되고 이러는데, 물론 선천적으로 좀 이제 약하게 타고났거나 좀 부족하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아플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열이 왜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열이 왜 날까요? 염증. 아, 네네. 이제 대개 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열이 왜 날까 한번 이제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보면, 열이 난다는 얘기는 밖에서 뭔가 이제 내 몸속에 침입을 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소인이다 그래서 병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병인.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를 뭐 사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쁜 기운이다 해서, 예, 사기. 이제 요런 사기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는 이제 살기 위해서 내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그 이제 나쁜 사기하고 내 몸의 정기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싸우다 보면 생기는 것이 열이에요. 예, 그런데 요새 이제 젊은 어머니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선 열이 나면 채운 게 딱 재죠. 재 가지고 조금 높다 싶으면 뭐를 줘요? 해열제 줘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이한테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크면서 열도 나봐야 되고 잔병 치레도 해봐야 되고 이제 고난을 좀 겪어야 뭔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자꾸 해열제를 주다 보면 그 아이는 굉장히 약해지고 힘을 기를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감기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요, 요새 보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좀 건강하게 크는 이런 과정들을 뺏기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제가 성장이 조금 좀 지연되거나 선천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타고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이제 9살짜리 남자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는 아주 이제 눈도 동그랗고 영리하게 생긴 아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6개월 전에 이제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참 안 됐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얘가 충격을 크게 받을까 봐 그냥 엄마가 아파서 외국에 치료하러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이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엄마 언제 오냐 기다리고 이제 하다가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엄마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착한 아이기 때문에 동생도 잘 데리고 학교 다니고 이러던 애가 차츰차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동생을 못 살게 구는 거죠. 대개 보면 힘이 센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못 살게 굴어요. 동생이 이제 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교에다 그냥 놓고 혼자 와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썽을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한의원 오기 2주 전부터는 이제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아빠는 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라 신경과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다 그러면서 뭐 약도 먹이고 또 이제 최면 치료도 하고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이제 그 약 먹기 싫어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그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리 왜 말을 안 하는지 시켜봐도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얘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가 보다. 어른들도 보면요, 충격이 굉장히 클 때는 벙어리처럼 실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음. 예, 그러니까 이제 얘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얘가 너무 이제 원래는 굉장히 영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인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애들을 봐주는 이제 그 친척 할머니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보기가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와서 봤는데 진짜 보니까 애가 밥도 안 먹고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까 해석하고 그런 아이가 멍하게 앉아 있는데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죠. 그래서 이제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건강하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말을 안 하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소리는 안 내고 이 모양으로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기 속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내가 누구한테 나를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쫙 진찰을 하고 우선 병원에서는 그걸 정신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갖고 신경 안정제도 주고 뭐 이렇게 우울증에 쓰는 약을 주겠죠. 근데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약을 쓰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꾸 자기 속에 갇히니까 그걸 풀어주는 편안한 약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약을 해줬는데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의원에 오면 저하고 얘기를 잘 해요. 자기가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이제 뭐 살도 좀 이렇게 오르고 그 멍하게 보였던 그 아이가 근데 문제는 병원에 이제 또 치료를 하러 갔대요. 그 신경과에. 그래갖고 체면 치료를 하는데 체면 치료를 하는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한의원 선생님이 양약 먹지 말라 그랬대요. 저는 이제 약을 해주면서 그 할머니한테 아이 그 신경과 약 너무 강하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네요 하는 소리를 얘가 듣고 이제 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약 먹고 좋아지니까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체면 치료하면서 이제 그게 탄로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한바탕 소동이 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아빠는 한의원을 믿지 않아요, 한의학을.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어때요? 한의학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어쨌든 아이가 좋아졌으니까 저도 이제 행복하지만 부모가 좀 현명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우리 이제 그 젊으신 엄마들이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마음이 이제 상처가 큰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그 8살짜리 남자아이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또 남자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남자아이들이 그 선천적으로 좀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는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아이는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어떻게 이제 옆에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가 번잡스럽고 이제 이런 아이인데 이 아이는 감기가 들면은 고열이 나면서 또 이렇게 장염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머리도 막 아프다고 그러고 이제 한 어렸을 때에는 열경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늘 감기를 자주 걸리는데 감기 걸리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이제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생활을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게 주의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요새는 조금만 좀 아이들이 안정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또 이렇게 병원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엄마는 병원을 택하지 않고 이제 한의원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진찰을 해드렸는데 보통들 생각하기에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나요? 어떠세요?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선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한 아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심장 기능이라든지 콩팥 기능이 약하거나 또는 기가 허하게 타고난 아이들은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약하니까. 세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돼서 막 이제 이렇게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유형의 아이들은
속에 화가 많이 쌓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행동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먼저 얘기한 아이들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또 이 뒤편에 얘기한 두 번째 얘기한 아이들의 부류들도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과잉 행동 장애, 주의 산만, 집중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쭉 증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에 열경기를 했다든지, 또 감기가 들면 열이 나면서 중염이 생기고, 또 장염이 생기고, 입이 잘 헐어요. 예,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속에 열이 많이 쌓인 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자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할까요? 그렇죠. 후자에 이제 열이 많이 쌓이는 이런 아이에 속해요.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전자에 속하는 아이들하고 후자에 속하는 아이들은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먼저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보충을 해줘야 되고, 후자에 속하는 아이들은 열을 자꾸 흩어주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또 잘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 잘 때 아이들이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그냥 더워서 흘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름철 더울 때 열대야 거치고 이럴 때는 땀을 흘리겠지만, 보통은 잘 때는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요, 사람들이. 땀이 안 흘리는 게 정상인데 겨울에도 자면서 땀을 흘린다 그러면 그거는 몸에 이제 영양분인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영양분이 자꾸 밖으로 새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대개 이제 비염이 잘 생기고 코가 건조하거나, 또는 이제 대변 같은 게 힘들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 변이 이제 돼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항문이 찢어져서 피도 나고 이런 증상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부잡스럽지만 어떻게 치료해줬냐면, 화를 흩어주면서 진액을 자꾸 보충해줘서 밤에 땀을 안 흘리게 해줬어요. 치료가 될까요? 잘 되죠. 예, 그래서 그 아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명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의가 산만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치료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로 왔다고 하더라도 얘의 진짜 문제점은 뭔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주의가 산만한 아이한테 이제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5살짜리 남자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웃으시네. 밤에 이제 야뇨 증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야뇨증으로 조금 엄마들이 힘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5살인데 밤중에 자면서 어떨 때는 3-4번을 싼대요. 그러니까 미처 엄마가 해결을 안 해주면 또 싸고 또 싸고 이러는 거고, 낮에도 잠을 잘 때는 또 쌀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선천적으로 방광 기능하고 콩팥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아이라 자기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이러면 더 심하고, 그러면 이제 예민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은 입이 잘 헐고 입냄새도 나고, 또 이제 먹는 거는 별로 싫어하고 요러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 때 그 소변을 직접, 이제 야뇨증 같은 경우에도 10살 이전에 치료를 해줄 때는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치료를 안 해놓으면 가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도 야뇨증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왜 이렇게 며칠씩 어디 가잖아요. 1박 2일, 2박 3일. 그 뭐라고 하죠? 네네. 그런 거 캠프 이런 거 가는데 그 오줌 쌀까 봐 못 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치료를 안 해놓으면 나이 들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한 번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치료를 하러 온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뭐든지 심하지 않고 가벼울 때, 또 아이들은 10살 이전에 조절을 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콩팥 기능하고 방광 기능을 약하게 타고났는데, 콩팥 기능이 약하면요 겁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야단 맞으면 더 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오줌을 안 싸게 해주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콩팥 기능을 그렇죠.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방광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런 약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야뇨증이 없어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가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 이런 이제 정신적인 그 겁하고 관계가 있는 장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이 아이는 그래서 그 콩팥 기능을 좋게 하고 방광 좋게 해서 이제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그 10살짜리 남자 아이인데 얘는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혀가 짧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혀 짧은 사람들 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짧아요. 발음이 부정확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어눌하죠, 말이.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선천적으로 좀 그렇게 타고나서 어렸을 때 뭐 이제 언어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죠, 그거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그 친구들이 자꾸 학교 가면 놀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자꾸 이제 자기 세계에 얘도 빠져드니까 그리고 선천적으로 약간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자꾸 놀리는데 자기는 이제 속상하고 화가 쌓이니까 맨날 집에 와서 억울하다 그런대요. 엄마한테.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표정이 없어요. 예, 무표정한 아이들은 왜 조금만 하면 잘 웃고 또 뭐 화도 잘 내고 이게 변화가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무표정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닫혀 있다. 또 세상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길이 이렇게 뭐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얘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아이도 감기가 아주 잘 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병 같은 것도 잘 나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 끝 마무리 같은 거를 잘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혀가 짧다든지 또는 그 뭐 혓바늘이 잘 돋는다든지 이러는 경우에 또 이렇게 혀나 이런 데 잘 깨미는 분들 계시죠. 음식 드시다. 그런 것들은 다 심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 혀를 어떻게 보냐면 심지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심장의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혓바늘 돋을 때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체력 딸리고 그러면 혓바늘 돋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혀를 짧게 타고났다는 얘기는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겁이 많은 얘기를 했죠. 콩팥 기능 약할 때도 겁이 많다고 했는데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겁이 많아요. 그리고 가슴이 잘 두근거리면서 잘 놀래고. 예,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뭔가 자극에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약하죠.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심장 기능은 땀하고 또 소변, 대변 요렇게 주관을 한다고 봐요. 심장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고 변도 조금만 뭐 안 좋으면 하루에 서너 번씩 설사를 하고 또 이제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먹냐 하면 왜 안 먹냐 했더니 배가 아파서 안 먹는데요. 근데 여기도 아침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 분 이러면 안 되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아침밥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런데 그 아침밥은 우리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아침에서 얻을 뿐더러 그 아침밥을 못 드시는 분들을 왜 안 드시냐고 물어보면 아침밥 먹으면 배가 아파요. 또 소화가 안 돼요. 뭐 설사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침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아침을 드시지 않아도 되느냐? 맞아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먹으면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아침을 먹어도 속이 편안하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위가 불편하니까 배도 아프고 뭐 설사도 하고
또 이제 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억지로 못 먹잖아요. 그럼 그게 병인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서 아침밥을 잘 먹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 그래서 우선은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써주죠. 그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이 혀가 짧아서 발음이 부정확한 거는 고쳐지지는 힘들어요. 고치기는 힘들지만 이 아이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렇게 눈을 못 맞췄던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서 자신 있게 눈도 맞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침밥을 잘 먹으면 하루를 쓰는 에너지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반석죽하세요. 그럼 알아들으시지만 여기 계신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훌륭하십니다. 대개 젊은 분들은 아침은 임금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래 알아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임금처럼 잘 드시란 얘기고 거지처럼 간단하게 허기만 면하게. 그러니까 우리 세끼 식사 중에 아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하려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도 그런 식으로 아침을 먹고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이제 말이 좀 불편한 그런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번에는 9살짜리 아이인데 얘가 아니구나 7살이었어요. 걔가 왔을 때 7살이었어요. 걔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이런 아이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걔가 5살까지 그런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가 이제 그때도 약을 좀 먹고 괜찮아졌어요. 근데 한동안 괜찮다가 감기가 들어서 편도에 이제 막 부면서 열이 나고 이러더니 그 증상이 또 왔어요. 무슨 증상이 왔냐면 환청이 들린대요. 아이가. 그리고 환상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저녁 때 한 9시쯤 됐을 때도 갑자기 무섭다고 엄마 보고 안아달라 그러고 또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도 낮에 갑자기 무섭다 그러고 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마치 뭐 같아요, 걔 증상이. 그렇죠. 신 들린 것 같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이 들렸다라기보다는 얘는 담 기능이 허한 아이예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 한의학에서 담은 그 용감한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결단력, 용맹.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은 쓰실 텐데 당차다 이런 말은 쓰시죠? 어떻단 얘기예요? 당차다가. 좀 그렇죠. 좀 야미지고 단단하고 이렇죠. 예, 담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요 담차다는 요 담이 이 글자예요. 그러면 요 담차다는 이제 뭐 당차다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좀 대담하고 담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육부에 따라서 다 그 의지가 뜻이 배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담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은 그 담대해요. 그래서 용맹하고 또 이제 아주 뭐 자기 씩씩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막 밀고 나가는데 담 기능이 허한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고 자꾸 위축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아이는 진짜 환상이 들린다고 해서 그게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뭐 신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담 기능을 허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담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자꾸 써주니까 이제 그 아이가
차츰 뭐 이제 소리 들린다든지 무섭다든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숙면을 못 하니까 그 담 기능이 콩팥 기능이나 담 기능이 허한 아이들은 숙면을 못 해요. 자다가 자꾸 자주 깨고 갓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잘 놀래고 자주 깨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대개는 담 기능이 허하게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이제 뭐 영양도 충분하게 해주고 안정을 잘 시켜주고 이제 요행이 담 기능이 튼튼해지면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없이 크지만 유난히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체질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는 아이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여기서는 뭐 조그만 아이들은 다 길러내셨을 그런 나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손주 보셨을 때 또 잘 기를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챙길 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뭐 이제 자꾸 이렇게 병원에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열제를 자꾸 쓴다든지 항생제 쓴다든지 해가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걸로 알고 이제부터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제일 먼저. 아, 여기 계신 분이요? 예, 마이크로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아, 저는 예. 요즘에 이 네. 무릎이 네, 조금 아파요. 예, 양쪽이 다요. 예, 예, 어, 예. 뭐 특별히 심하게 운동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운동을 안 했어요, 요즘에. 아, 별로 안 그러셨어요? 했는데 요즘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냥 아프기만 하세요? 예, 예. 예, 그러세요. 네. 그리고 다른 거 불편한 증상은 없으시고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왼손 보시고요. 긴장을 아주 잘하시는 편이시고요. 예. 지금 무릎뿐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목 뒤 이런 데도 좀 뻐근할 때가 있으실 거고 네. 아, 원래 이제 이분께서는 아주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에 속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거든요.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50대 초반이요. 아, 초반이세요. 생일 끊어지셨어요? 네. 언제 끊어지셨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네. 지금 이제 골다공증도 오기 시작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되셨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오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하셨거나 다치지 않았는데도 무릎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이제 뼛속에 있는 진액이 조금씩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동안에 폐경이 되기 전까지 몸을 어떻게 쓰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제 활동하신 분들은 네. 그 생리를 할 동안에는 그게 두드러지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폐경이 되면서 그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면 뼛속이 이제 이렇게 기름이 빠지는 거다.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릎부터 나빠지기가 쉽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허리나 어깨, 목뒤 이런 데도 안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 예. 지금도 가끔 보면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좀 뻐근하고 긴장하고 이런 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평상시에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그죠? 어른 모시고 살아.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 같으신 경우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뼈를 좀 튼튼하게 하는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음식 같은 걸로도 우선 좀 최대한 보완을 하시도록 하고요. 예. 이제 뭐 칼슘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네. 그런 거 충분히 보완을 하시고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은 안 돼요. 아.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란 얘기는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너무 안 해도 안 좋으니까 네. 적당하게 가볍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기름은 쳐줘야죠. 기계에. 그래야 잘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관절 부위가 앞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예.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예, 또 어느 분 하실까요? 예, 여기 계신 분이요. 예, 저는 선생님 되게 손발이 차요. 네. 손발이 차고 네. 어깨도 아프고 어깨도 그래서 아프시고요. 네, 쥐가 잘 나요. 아, 네. 팔다리에. 아니 다리, 발이요. 다 발. 발이요. 네, 예, 예, 손이 예. 아니고 발에 자다가 쥐가 나갖고 아, 이렇게 그러세요. 발이 꼬인다 그랬죠. 아, 예, 네, 발이 네. 꼬여갖고 네. 제가 풀으려면 너무 막 힘들거든요. 주무르고 이러셔도 네, 네, 잘 네. 안 풀리시고. 네, 그런 예. 게 자주 와요. 아, 그러세요. 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근데 되세요? 50대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폐경 되셨어요? 아니요. 안 되셨어요? 네. 네. 그럼 제가 진맥 먼저 네.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예.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예, 되셨습니다. 네. 네. 이분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분도 아랫배 차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더 차세요. 아까 저분보다는 아랫배가 많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차기가 쉬우시고 그다음에 하체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좀 강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고 좀 약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체 힘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다리 삐끗하기도 쉽고 이제 아마 젊으셨을 잘 때도 다쳐요. 그렇죠. 잘 네. 넘어지거나 평지 가다가도 다리 삐끗하거나 이러기 쉬워요. 하체의 힘이 약하셔서. 그리고 이제 아까 주무시다가도 다리에 쥐가 잘 난다 그랬는데 이분은 그 소화 기능도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거든요. 네, 조심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고 하체 힘이 약한 분들이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잘 나거나 그래요. 예, 그래서 기운이 떨어질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이제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뭐 음식 같은 거를 드신다 그러면 기운이 좀 나는 이제 이런 음식 같은 거를 해서 체력을 보충하시는 게 좋죠. 고단백 식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보충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안정이 안 되기 쉬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심장 기능이 좀 약한 거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폐경이 안 되셨지만 폐경이 되시고 나면 갱년기 증상을 조금 좀 이제 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몸도 좀 잘 보완을 하시고 특히 다리에 이렇게 힘이 딸리실 때는 그래서 쥐가 날 때는 이제 보기하는 약을 써드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러니까 잡숫는 거 항상 조심해서 탈나지 않게 하시고 가끔 이제 그런 측면에 뭐 한약 같은 것도 드실 수 있으면 기회가 되시면 드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 좋습니다. 무리만 안 하시면 돼요. 예, 되셨고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예, 여기 계신 분. 예. 네, 저는 이제 네. 왼쪽 손목에요. 이제 돌리면 이제 뼈마디 네.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가끔가다. 우둑우둑해요. 네. 뭐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군대 있을 때랑 이제 제대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네.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뼈마디 막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 그래요. 가끔 쉴 때가 있고. 손목만 왼쪽 손목만요. 왼쪽 손목만. 예. 그러고 죄송하지만 연세 물어볼게요. 20대 중반이요. 그래요. 예, 여기 이렇게 꽃 속에 앉아 계시는데. 예, 그 저기 혀 좀 잠깐만 내밀어 보세요. 혀. 예, 되셨습니다. 그럼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 네. 네, 왼손 보시고요. 네. 좀 이렇게 피부가 흰 편이시죠?
예.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손목에 이렇게 손목 마디 있는 데서 이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유난히 그쪽을 많이 나도 모르게 써도 이제 그 뼈에 기름이 빠져서 쉽게 설명을 해서 관절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활액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진액이 차 있죠. 예. 그래서 관절을 움직여도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쪽을 좀 무리하게 썼거나 네. 그래도 이쪽에 그 진액이 좀 부족해지니까 뻐걱뻐걱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서 퇴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일 젊은 분이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대 손상되기 쉬운 분이에요. 찬 기운에. 그래서 특히 이제 찬바람 많이 갑자기 쏘이거나 찬 음식, 찬 음료수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문제가 오기 쉬워요. 어깨, 목 뒤, 허리. 그러니까 몸살기 같은 게 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기 손목에 소리가 더 나고 예. 또 이제 몸의 컨디션이 좋고 이러면은 소리가 뭐 거의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쓰고 살았느냐 그걸 이제 몸에서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굳이 이제 신경 쓰실 거는 없는데 예. 다만 몸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인을 보내냐면 지금 이쪽을 무리하게 쓰고 있어서 관절 속에 진액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으니까 좀 덜 쓰세요. 이렇게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고 좀 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진액이 채워지도록 하고 그 대신 무리는 안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게 오른 손목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왼손이 저도 소리 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셔도 그쪽을 무리하게 쓰면 관절이 나빠지게 돼요. 지금은 그냥 소리만 나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뭐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씩 이제 무리하게 안 쓰면서 음식으로 영양 충분히 채워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찬대 손상되기 쉬우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네. 그래서 지금도 살짝 몸살기가 있는 것 같은 맥이 나와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고 얼굴 이쪽으로 열이 잘 오를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얼굴 그래서 이제 눈이 쉽게 피곤하거나 충혈이 잘 되거나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으면서 가끔 살짝 핑돌 때도 있고 네. 예, 그게 빈혈로 어지럽거나 이런 게 아니고 화가 오를 때 그래요. 그럼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을 했다거나 몸을 무리를 했다거나 그럼 이제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 이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소리도 덜 나잖아요.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젊으셔도 앞으로 이제 노후를 위해서 계속 몸을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예, 마저 하시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저는 50대 중반이고요. 네, 24년 전부터 이게 산후풍이라 그랬죠. 네, 이 발등이 지금도 양말을 신고 자요. 잘 아, 때는 지금도 네. 발이 항상 차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낫지를 않아갖고 큰 고통이에요. 지금도 발이 엄청 시려요. 네, 발등이. 그러세요. 네. 예.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여성들이 아기를 놓고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제대로 조리가 안 되면 평생 가요.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한 24년 전에 그러셨는데 제가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제일 모범적으로 하셨어요. 56세고요. 이렇게 미리. 예.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고. 이분도 생각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그죠? 예. 예, 되셨습니다. 이제 제일 주 증상은 그 산후조리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산후풍 증상이 있으신 건데 사실은 그 아기 놓고서 조리할 때가 제일 쉬워요. 뭐든지 이제 묵은 병은 그만큼 치료하기 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미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렇지만 지금 주무실 때도 양말을 신고 잔다는 거는 참 괴롭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산후풍이 이제 조심을 안 하면은 올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더 크게 올 수 있는 체질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몸이 찬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녀 쪽에도 손발이 뭐 유난히 찼다든지 지금도 뭐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찬기운을 당하니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여름에 출산을 하고 너무 덥다고 찬물로 머리를 감았어요. 그랬더니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도 와서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다 일로 뻗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찬대 손상되기 쉬운 분이라 그렇게 심한 증상이 온 거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도 하체로 찬기운이 많이 돌아요, 유난히. 그렇기 때문에 발등이 이제 발이 시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음혈이 부족해도 이제 하체 쪽으로 이렇게 기운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해요. 음혈이라는 것이 이제 피도 속하고 진액도 속하고 우리 몸에 그런 이제 영양 물질 또는 이제 피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음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충이 안 됐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증상이 또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폐경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요. 4년 되셨어요? 뼈도 이제 약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을 하세요. 반 쪽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대퇴골서부터 지금 네, 많이 네. 아프고 그래서 소리가 나고. 엉치 있는데 고관절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오실 수 있고, 또 이제 뼈도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실 일은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이제 집에서 보완하시긴 조금 힘드시는 부분이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족욕 같은 거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발목까지 따끈한 물로 이렇게 이제 담그고 계시다가 그 대신 땀이 나기 직전까지만 하셔야 돼요. 이제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 피가 새 나가는 걸로 봐요. 예, 그러니까 진짜 피가 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자들은 좀 흘려도 괜찮아요. 아셨죠? 근데 여자분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안 날 정도로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욕이나 뭐 이렇게 반신욕 같은 걸 하시더라도, 또는 이제 사우나 가서 하시더라도 땀을 쭉 빼면 안 돼요. 기분에는 아주 개운하고 가뿐한 것 같지만 그건 모공이 열려 있는데 시원한데 나오니까 개운한 거죠. 그래서 족욕을 하시되 땀이 안 날 직전, 땀 나기 직전까지만 하시고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발바닥에는 우리 그 이제 온몸을 다 돌리는 경락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숙면도 좀 하실 수 있으면서 발이 따뜻하면은 좀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은 뼈를 좀 보충하면서 음혈을 보충하는 이런 치료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약간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약간 좀 이제 부족하거나 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그런 이제 그 뭐죠,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치료보다는 근본을 찾아서 치료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들 다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노후 맞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